인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지겨운 컴포넌트는 벗어 던져라. 네, 그동안 컴포넌트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우리가 뭐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스하퍼로 제가 그린색 그래스하퍼 색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스하퍼로, 네, 그래스하퍼로 전략 세우기. 전략 세우기. 네. 그래서 앞으로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네.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정하는데, 네. 뭐 좀, 우리 또 원어 강의니까 how to, 무엇을 할 것인가? how to, and what. 네. 재미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쭉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저기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네, n번째 나오는 겁니다. n번째. 그래서 그래스하퍼로 만들기, 네, 그래스하퍼로 만들어 보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죠. 네, 벡터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전략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는데요.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거, 이게 그리고 창의적인 거죠. 이거는 뭐 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서퍼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서 만날 팀장님이 이거 해, 이거 너 할 줄 알지, 배웠다며, 해봐.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밤새서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죠. 뭐,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빨리 건축 그만두시고 분들은 빨리 그만두시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how to, 뭐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상황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골라서 이 시간, 네, 참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고, 네, 레이어 끄고 한번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제가 지금 펜 뭐 샀다고 자랑하는 거 사실 이거 하려고 샀거든요. 네, 또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아, 멋있다. 선 잘 그렸다. 네, 선이 멋있죠. 그리고 또 선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선이 있냐면 이렇게 된 선이 있어요. 네, 두 선이 있어요. 네, 두 선이 좀 이렇게 더 같다고 할까요? 뭐 대충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여기도 점이 있겠죠. 네,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요만큼 떨어져 있네. 네, 그래서 이만큼 들어 올리고 싶어요. 별거 아니죠, 그쵸? 이 점을 이렇게 탁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 네, 참 쉽죠? 뭐 반대쪽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또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또 접히지 않게 색깔 좀 바꿔볼까요? 네, 원래 색 살릴 수 있을까? 네, 색깔 활용하면, 네, 여기 이 점을 이렇게 X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여기 있던 X를 짠 하고 이렇게 딱 올리는 건데, OX 이렇게 딱 올렸네요. 올린 다음에, 네, 다시 아이드로퍼 써서 이렇게 한 다음에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브러쉬 들어가서 여기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짧으니까 요만큼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간 점들이 이렇게 찾아진다면, 네, 이런 곡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반대쪽 주황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황이도 써서 제가 이거 그 색상 견본을 썼어요. 스와치를 썼어야 되는데 스와치를 안 쓰고, 네, 마치 포토샵을 잘하는 것이냐 보이게 하려고, 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여기에 격자로 넣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애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올린 애들인 거죠. 올린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네, 별거 아니죠? 그냥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도 이렇게 또 중간에 이렇게 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림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림 그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열심히. 네,
색깔이 아니었네. 좀 연해졌네요. 가운데니까 제가 일부러 연한 색을 이렇게 쓱쓱쓱쓱쓱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리드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 그 원칙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또 원칙은 진지하게 굵은 글씨로 딱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선 두 개를 그린다. 선 두 개를 그려서 뭘 알고 싶어요? 거리를 알고 싶은 거죠. 글씨 예쁘다. 거리를 알고 싶어요. 어떤 거리? 이쪽에 있는 이 점과顏色이 안 예쁘네. 어디 예쁜 점이네요. 여기 있는 이 점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점, 이렇게 그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2번 들어 올린다. 글씨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 제가 한 20년 만에 글씨를 천천히 써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선을 연결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스하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스하퍼 없이 그냥 거리를 잰다. 거리를 잰다. 거리를 잰다. 그 다음에 점을 들어 올린다. 선을 연결한다.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점을 빠졌네. 점을. 점을 들어 올린다. 여러분, 점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있어요. 이 1번, 2번, 3번에는 how to,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고, 들어 올리고 연결하는 거죠. 무엇을? 거리를 재고, 점을 들어 올리고,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 저는 이 말대로 그냥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스하퍼는 언제? 그 다음에 n번째 가서 요 작업 1번, 2번, 3번을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첫 번째 중간 과제 첫 번째 단계로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걸 그래스하퍼 따위 신경 쓰지 마시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또 첨단 무기를 활용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림판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드신 다음에 착착착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바닥에 흰 종이 깔고 그냥 이렇게 그리시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은 이 뒷부분은 이제 얘를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우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래스하퍼는 사랑이에요.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제는 앞에서 세웠던 그 전략들을 하나씩 깨부시는 겁니다.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깨부시는 거죠. 처음에 뭐였어요? 그냥 거리를 재는 거였죠. 우리 거리 재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리 재는 거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리 재려면 커브에 어딨나요? 디스턴스 어딨죠? 제가 지금 자다께서 정신없네요. 여기 있었군요. 벡터에 있었습니다. 커브가 아니라 벡터에 있었네요. 그럼 우리가 거리를 재려면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A랑 B라는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브에서 두 개의 커브에서 점을 찾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브에서 점을 찾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나세요? 여기 이 부분? 우리 커브에서 점을 찾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비전이었죠. 그래서 디바이드 커브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커브가 들어가서 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커브가 들어가서 점이 나오는 애를 쓸 건데
뭐 이랬으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얘도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디스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그동안은 이제 컴포넌트 하나씩 봤지만 이렇게 디스턴스가 나오면 값이 여기 0.1 적혀 있잖아요. 육각형으로. 그래서 이거 파라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커브에서 디스턴스를 재는 하나의 그룹이구나. 그래서 시작과 끝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딱 묶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슥 한번 넘기고요. 그래서 커브를 그냥 바닥에 쭉 그리시면 됩니다. 예쁘게. 네, 예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주시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네, 이렇게 커브를 쫙 두 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커브를 하나 잡고 살짝 이만큼 밀을까요? 네. 그 다음에 커브 또 하나 잡고 이 커브에 넣는 거예요. 여기다 쫙 하고 넣었더니 이제 뭐가 나와요? 점 연결 나왔고 점 두 개 연결해서 거리 재서 이제는 그 값들이 여기 나오겠죠. 네. 끝났어요. 1단계 끝. 뭐예요? 거리를 잰다. 네. 거리. what. 어떻게? how to 잰다. 거리를 재는데 5.85 여기가 5.85겠죠. 그 다음에 쭉 점점 커졌다가 줄어들어서 여기 4.8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들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쉽죠? 네, 참 쉽네.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끝났죠, 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예쁘게 정리 간단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딱 해두시면 네, 커브를 가지고 다시 볼게요. 커브를 가지고 점을 찾은 다음에 그 점을 가지고 네,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네, 그냥 그거를 커브에서 거리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두 번째 그냥 갈게요. 두 번째는 거리를 한 다음에 뭐였어요? 점을 들어 올린다 였죠. 점을 들어 올리는 거였어요. 점을 들어 올리죠. 점을 들어 올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점을 잡고 우리가 move라는 그걸 써도 되고 뭐 더하기를 써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더하기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네, 트랜스포트 해보시면 네, 여기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트랜스폼 해보시면 트랜스포트라고 했나요? 네, mov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트랜스폼의 유클리디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네, 보니까 어떤 지오메트리를 옮길 수 있어요. 어떻게? 모션을 줘서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을 연결을 하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도 연결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쭉 알아서 들어 올려져요. 예. 왜 들어 올려지죠? 여기 뭐가 있어서 벡터가 있어요.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0, 0, 10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벡터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 들어 올릴 거니까 Z 방향의 벡터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슬라이더를 주면 네, 슬라이더를 주면 그냥 이렇게 안에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잘 알죠? 벡터를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10개의 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10개의 값을 짠 하고 가져와서 여기는 이제 그룹의 시작이니까 바로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어때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원하는 거리만큼 얘를 떼면 더 높이 올라가고 붙이면 더 좁게 더 낮게 올라가고 네, 별거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얘를 올렸으니까 점을 올렸으니까 점을 어떤 숫자를 받아서 올려서 또 점으로 내보내는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짠 하고 이제 뒤에 가서 붙으면 돼요. 여기서 또 팁 하나 알려드리죠. 네, 이렇게 그룹과 그룹 사이에 이렇게 길면 이렇게 이 선들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와이어 디스플레이 가셔서 뭐 페인트나 히든으로 해주시면 돼요. 페인트는 이렇게 페인트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이어 디스플레이 페인트를 딱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됐죠. 이 그룹이 됐고 여기 나중에 가져다 쓰네. 네, 가져다 쓰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저처럼 정리벽 쓰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커브에서 숫자를 찾아가고 점도 찾아서 뒤에서 어떻게 쓰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그룹 있어야 되겠죠? 네,
점 두 그룹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숫자는 똑같이 올라가면 되겠죠. 양쪽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두 군데 정신없네요. 그쵸? 올라간 것만 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중간에 만든 애들 있잖아요. 그쵸? 중간에 만든 애들은 짠 하고 프리뷰를 꺼주시고, 얘도 프리뷰를 짠 하고 꺼주시면 앞뒤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중간도 이렇게 앞부분도 중간에 다 했으면 꺼주시면 이제 최종 결과물들만, 얘는 중간 과정이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2단계까지 완성했습니다. 2단계 뭐였어요? 점을 들어 올린다. 정말 딱 여기만 보세요. 점을 올렸어요. 뭘로? 얘가 올린 거죠. 그쵸? 그런데 올리는 방향을 얘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얘가 들어 올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이제 나중에 그룹을 추가했죠. 그쵸? 그룹을 이렇게 나중에 추가했는데, 그룹을 나중에 추가하면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면 얘네는 그룹에 속하지 않으니까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룹 창에 대고 Add to Group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움직여요. 됐습니다. 이제 3단계 남았습니다. 3단계 뭐였죠? 3단계는 잘 아시다시피 1단계 뭐였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제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 적어 주셔도 좋고요. 거리를 잰다. 얘가 핵심이었어요. 거리를 잰다. 두 번째는 점을 들어 올린다. 세 번째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기억 나실 분들을 위해서 선을 연결한다 였습니다. 선 연결하면 되죠. 선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 연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서 배웠잖아요. 커브에서 이런 거 하려고 이제 배운 거예요. 내가 뭔가 머릿속으로 했을 때, 그거 어디 있었지? 사전처럼, 그 단어 뭐였지? 이런 것처럼, 이런 기능을 하는 어떤 애가 있었지? 또는 그런 애들을 모아서 어떤 기능을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interpolate, 점들을 모아서, 버타이스들을 모아서, 버텍스들을 모아서, 그런 버타이스를 가지고 커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뒤로 뭐가 필요한 거 알겠어요? 이제 점이 있고 뒤에 만들어지는 건 커브구나. 끝났습니다. 이 그룹은 요거예요. 요거 짠 연결해 주시면 되고, 뭐 연결하기 전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뭘 하면 끝나겠어요? 점을 연결하면 끝나죠. 그쵸? 짠 하고 여기 멋진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 지워볼까요? 점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면 이제 커브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선 정리 한번 하고요. 그래서 얘도 한 번 더 카피해주면 어때요? 선 두 개 만들어졌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였어요? 점이 있었는데 커브가 있었는데 거리를 쟀고요. 그 거리를 재서 뭘 했나요? 점을 들어 올렸고 다시 걔를 연결해서 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에 반응하는 곡선을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간단하죠?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각 단계를 그냥 구현을 하니까 이제 끝났어요. 뭐 제가 생각한 게 뭐 별로 이렇게 덜 창의적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결과가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샘플은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그래서퍼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늘 사용하는 그런 샘플인데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1부가 끝났고요. 1부는 여러분의 전략을 마스터링 한다가 끝낸다. 전략을 이제 완전히 이거 별거 아니네, 개꿀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만들어 드리고 2부는 튜닝 들어갑니다. 최현철 이름이 아니라 뭐죠?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그래서퍼는 사랑입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여러분 전략 세운 거 이미 다 이렇게 3단계 완성했습니다. 별거 아니었죠. 전략 다시 한번 볼까요? 거리를 재고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그쵸? 이거는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선들 더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튜닝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튜닝 한두 단계 거쳐서 들어갈 텐데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선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들을 연결해서 선을 그렸는데 그 점들은 어디서 올라왔냐면 여기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여기 바닥에 있던 점들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네, 여기 선 우리가 정리하니까 얘를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이 선하고 네, 이 점하고 또 이 점하고 모으면 네, 이게 바닥에 있는 점이었고 이게 위로 올라간 점이었어요. 그냥 얘를 라인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선이 만들어졌네. 네,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 선을 가지고 이제 다 끄고볼까요? 네, 저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선이었잖아요. 저 선을 가지고 이 중간 애들을 찾아내면 어떻지? 네, 우리가 아까 만든 거, 이렇게 디바이드 하는 애들 여기 있었죠. 커브에 디비전이 있습니다. 네, 딱 연결해서 네, 더블 클릭하시고 한 5칸 정도 쪼개주면 어떨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때요? 5칸 이렇게 원하는 대로 쪼개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위에만 연결할 게 아니라 얘네도 연결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한번 그룹이 끝나면 네, 이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선이 정리가 됐네요. 정리된 애들 말고 네, 또 다시 정리하려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싹 지우시고 프리뷰 하시고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제 이 점을 가지고 갔어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점 다시 봤더니 이렇게 점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점들을 네, 방금 제가 멋지게 단축키 눌렀는데 컨트롤 Q입니다. 컨트롤 Q. 네, 또는 선택하시고 여기서 프리뷰 온오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보니까 어때요? 네, 10개, 11개의 브랜치에 앞에는 10칸으로 나누고 여기는 5칸으로 나눴으니까 11개의 브랜치에 6개의 점들이 있어요. 11개의 브랜치에 6개씩의 점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좀 그래 보이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연결하고 싶잖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인터폴레이트를 해봤자 어떻게 되죠?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해봤자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뻔하죠. 6개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걸 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네, 크로스 패턴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크로스 패턴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플립 매트릭스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플립 매트릭스는 네, 이거를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뒤집어주는 네, 전치행렬을 만들어주는 건데 전치행렬 어려우니까 그냥 트랜스포즈 해주는 건데 아무튼 네, 더 어렵나요? 네, 뒤집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부침개 뒤집듯이 딱 뒤집어서 행과 열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이 잡혀 있었는데 이 방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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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주시면 하나 둘 짠 하면 이렇게 선이 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또 제가 이걸 썼나요? 왜 이걸 썼죠? 커브인데. 네, 이런 실수 용납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짠 했더니 이제 앞에 거 다 지우고 볼까요? 네, 멋진 물결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멋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네, 그룹이 2개니까 똑같이 연결을 바닥부터 네, 위까지 쫙 연결해 주시면 양쪽 다 물결 무늬가 짠 하고 만들어졌어요. 네, 별거 아니죠. 이렇게 손 쫙 모으는 듯한 그런 애들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튜닝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튜닝으로 찾아올게요. 그래서퍼는 사랑이에요. 네, 현철과 함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두 번째 튜닝은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요거는 이제 위에 올렸던 커브니까 이제 슬쩍 지우고요. 이제 사실은 얘는 필요 없어요. 얘를 하고 싶었던 거니까. 네. 그 다음에
튜닝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바뀌는 거죠. 이런 결과에서 요 사이의 결과가 바뀌는 거고, 아까 어디 있었죠? 우리가 여기 있네요. 라인을 한번 그린 걸 켜서 봤더니, 그냥 곡선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벽처럼 만들어졌어요. 미디어월 같이. 무슨, 네. 그 CES에서 LG가 선보였던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이. 네, 이걸 다, 양면에 다 TV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국면 TV가. 네, 그런 건데, 좀 약간 너무 수직적으로 올라갔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개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쪼개볼까요? 12개 이렇게 다 쪼개고, 그룹에 add to group 포함시키시고, 양쪽을 똑같이 해야 재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네. 이렇게, 그 사이에 위에 커브가 살짝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거리를 재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10개 넘어가면서 크기가 다르지 않은데, 5개쯤 되면, 왜냐면 아까 요 점들로만 거리를 재서 이렇게 커브를 연결하기 때문에, 요 점들이죠. 올리는 애들 어디 있나요? 네. 요 점들만 재기 때문에, 그 재는 위치에 따라서 네, 달라지겠죠. 커브가. 그리고 10개쯤 지나가면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묘미죠. 이렇게 재밌다. 네, 악구된 인주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한 12개 정도. 저는 좀 11을 사랑해요. 13 사랑할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냥 멈추면 하나, 둘, 셋. 좀 많이 했네요. 네.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26개 진짜 많은데 너무 아픈데 좀만 줄일게요. 네. 12개로 갔습니다. 저 고집쟁이거든요. 최씨가 원래 한 고집해요. 네. 그래서 12개 이렇게 올려갔더니, 네, 이제 이 라인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이 라인 가지고 딱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점을, 얘네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은. 네, 다시 보시면, 네, 이 라인을 쪼개서 이렇게 점을 만들어냈는데, 얘네가 직선으로 올라간 게 딱히 못마땅한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요 사이에, 얘는 그냥 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하는 애니까, 그쵸? 사실 얘는 이 플립만 바꿔줬을 뿐이지 얘랑 똑같은 애였잖아요, 그쵸? 네, 같은 애였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한번 뭔가 더 튜닝을 해보자. 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쪽 면을 좀 지울게요. 네. 그래서 뒷면을 잘 보일 수 있게. 그래서 튜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점을 들어 올리긴 들어 올렸는데 좀 이렇게 곡면을 좀 만들어주면 안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곡면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이거에 점을 일단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일단 쉽게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고 점을 옮기고 싶으면 우리 또 뭐 하죠? 네, 우리 더하기를 하거나 아까 우리 썼던 것도 한 번 더 쓰는 거죠. 무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브를 할 건데, 네, 위로 올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방향으로 했다고 합시다. 네. X 방향으로 쫙 옮기면 얘네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쵸? 아이고, 막 숫자 난리 났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붙어있던 애들이 쫙 하고 이렇게 옮겨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옮겨지는 것 뿐인데, 저 옮겨지는 애들을 X 방향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네, 배운 거 다 써먹어야죠. 네. 요거를 하긴 할 거니까 그냥 두고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커브에 뭐가 있었어. 이상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뭐였냐면 커브에 퍼펜디큘러 프레임, 커브 프레임, 호리존탈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퍼펜디큘러 프레임을 쓰셔도 좋고 한번 써볼까요? 네. 어떤 커브가 있었으면 요 바닥에 있던 커브 더 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좀 어려운 튜닝이 될 수 있어요. 네. 바닥에 있던 커브도 있죠? 좀 앞으로 데려갈까요? 모셔가겠습니다. 네, 모셔. 네. 커브에 짠 프레임 연결을 하시고, 네. 요 10이라는 숫자도 그대로 갖다 쓸 거니까, 이렇게 싹 한번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요거 살짝 지우고, 얘도 살짝 그립을 꺼놓고 보겠습니다. 커브에, 얘는 켜야죠. 예, 방금 했으니까. 커브에 프레임 다시 짠 하고 들어가 보면, 이 커브에 이 커브마다 X 방향이 이렇게 생겨요. 네. 커브가 진행하는 방향에 X 방향, Y 방향이 생겨서 커브의 곡선에 따라서, 곡면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확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어렵다고요? 네. 그래서 이 X 방향의 반대쪽으로 밀거나 안쪽으로 밀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을 따서 이 프레임에 X 방향을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econstruct plane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방향에 원점과 X와 Y를 그대로 따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원점과 Y를 따가서 다시 보시면 원점과 Y를 따갈 거니까 이제 이 벡터를 따갈 거죠. 근데 그 벡터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옮기고 싶은 게 아니라 저 방향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냥 벡터가 아니라 Y를 리버스해서 이렇게 따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벡터는 이제 Y방향, X방향이겠네요. 네. 빨간 게 X입니다. RGB를 기억하세요. RG, 그 다음에 이거의 수직한 방향, 이쪽 방향이겠죠. 진행 방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방향이 B 방향입니다. 그래서 G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벡터를 따와서 X를 따와서 X의 리버스니까 이쪽 방향, X의 리버스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 방향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옮겼던 어디 있었나요? 요거 다시 가져갈까요? 네. 그래서 그 점들을, 이제 그 점들도 멀리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 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점을 그대로 이 방향으로 옮겨서 옮기는데 이제 얘가 아니라 얘죠. 일단 얘로 딱 옮겼다고 생각을 해서 점을 보시면 일단 옮겨놓고 볼게요. 이 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완전히 커브를 옵셋 시킨 것 같은 실제로 커브 옵셋 할 때 로스 옵셋 할 때 이렇게 옮겨지겠죠. 옵셋 로스 할 때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튜닝이 또 끝났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가지고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인가요? 그래서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더라. 그랬더니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줘서 이렇게 벡터를 옮겨 주는 거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또는 이 벡터만 따가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그래서퍼는 사랑이니까요. 네, 현실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게 이 점을 옮겼어요. 이쪽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커브에 이렇게 수직한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옵셋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방향으로 옮겼는데 그거를 얘만 옮길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점만 옮길 게 아니라 뭘 옮길 거냐면 얘네들을 다 옮길 거예요. 얘네들을 싸그리 모두 잡아서 싸그리 옮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에 옮겼던 이 부분을 뜯어 가야 되겠죠. 여기가 벡터가 필요했었겠네요. 리버스 벡터를 잡았던 거고요. 요거 이제 한번 옮겨 본 거니까 얘는 여기서 끝내고 얘네들은 그냥 지워버릴게요.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점과 벡터를 여기서 찾아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찾아내서 그러니까 아까는 점만 찾아냈던 거랑 조금 다르죠. 그쵸? 점만 찾아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점을 이제 옮길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야죠. 그래서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요거 뒤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방법은 벡터를 가지고 또 점을 가지고 이쪽에서 아까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벡터 이렇게 쫙 옮길 거고요. 점을 이렇게 옮길 건데 여기 선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거 선 이따 정리할게요. 선 모양이 다른 데서 이 과제, 이 부분에, 이 튜닝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또 크로스 패턴 보시면 크로스 패턴 보시고 오신 분들 또 잘 이해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많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집중 탐구 이 점선과 직선으로 왔을 때 어떻게 점선은 뭐였어요? 리스트가 여러 개 있는 데이터 트리 구조 이거는 하나의 리스트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고민을 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긴 옮길 건데 어떻게 옮길 거냐면 그냥 옮길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딨죠?
처음에 인풋에 보시면 재밌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냐면 graph mapper라는 애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빈 땅으로, 빈 땅, 네, 이렇게 빈 칸으로, 빈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슥 하고 연결을 할 건데요. 그 연결하기 전에 얘를 연결할 건 아니고, 네, 연결을 할 건데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었네요. 우리가 여기를 몇 칸으로 나눴는지 이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그냥 쓰셔도 좋고, 여기 보시면 이 벡터가 몇 개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개로 나눠 12칸으로 나눠서 13개씩 있으니까 데이터의 리스트를 그냥 재는 겁니다. 리스트 랭스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나 13개 있는데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짠 해서 나 13개 있어. 앞에서 숫자 바꾸면 이 숫자 그대로 바뀌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네, 0에서 1까지 쪼개고 싶어요. 이걸 0에서 1까지 왜 쪼개느냐? 왜 쪼개느냐? 어디냐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레인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다가 탁 꽂아주면 13개 칸으로, 13개로 쪼갰으니까 13, 12개가 필요한데, 네. 14개가 되어버렸네요. 네. 하나 줄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 줄여야 되니까 앞에 12개 가져올 것 같은데 가져오셔도 되고, 굳이 이렇게 했으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expression에서 x-1을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갑자기 열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실 저의 목표는 요거는 그냥 이해하고 여러분이 아까 전략 세웠던 부분 거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2칸으로 쪼갠 다음에 이거 왜 어디다 했냐, 무슨 국을 끓여 먹으려고 했느냐, 네, 바로 여기다 연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한번 연결 딱 해볼까요?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솔직히 얘는 언제 반응해? 근데 여기 뭐가 없어졌어요, 그쵸? 근데 얘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래프 타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잘렸나요? 네, 그래프 타입을 딱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두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베지의 커브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짠! 연결하는 순간, 네, 그래프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요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전과 후, before and afte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후 똑같아요. 왜? 얘가 1차 직선, y는 x 그거기 때문이죠. 네, y는 x니까 y는 x,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유식하게 항등함수라고 불렀죠. 네, identical, 네, 펑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쓱 바꿔줬더니 막 그래프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프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옆에 요 값도 춤을 추네요. 즉, 여기 보시면 빨간 선들 보이시죠? 12칸으로 나눠서 13개의 값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 값들만큼 얘네가 어떻게 돼요? 네, 요 그래프상에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슥슥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약간 바닥도 이렇게 쫙 해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살짝 오므리고 위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등을 하늘로 해서. 그럼 딱 그런 모양. 네, 여기가 손목, 또 이렇게 싹 굽어진 부분,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곡선이에요. 네. 공을 던질 때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 값을 이제 써야죠. 이걸로 국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정해줄 수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벡터 amplitude, 네, 그겁니다. 또는 그냥 곱하기 하셔도 되고요. 예, 벡터 amplitude 쓰시면 되는데, 네,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이 벡터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값을 넣어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벡터가 그냥 벡터가 아니라, 네, 이렇게 값들이 쫙 하고 바뀐, 네, 아이고 여기 잘 안 잡히네요. 네, 제 손이 막 수전증이 떨려. 이건 좀 심각한데, 네, 병원 가야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0이었으니까 이 점은 그냥 고정이 돼 있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옮길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좀 실수를 실적했는데, 네, 요거 잠시 후에 네,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이제 벡터를 튜닝을 한 거고요. 이 점들을 우리가 요 13개만큼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점이 13개가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좀 실수를 했는데, 네, 다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그게 또 좀 더 인간적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네, 또 회개를 하고, 네, 용서를 받고, 네, 그런,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열쇠 브랜치에 6개씩의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냥 아까 어디 있었나요? 이렇게 옮기는 거. 트랜스폼 이거 무브였죠. 이거를 이 벡터 그냥 옮기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어떤 난리가 나는지 딱 보니까 이상한 난리가 납니다. 네, 난리 났어. 막 올라가요. 이 점들이 막 여기는 이렇게 옮겨진 것 같은데 따다닥 옮겨지다가 막 옮겨지고, 그게 모든 줄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저는 아까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뽑아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이상하게 밀려 있어요. 그렇죠? 네. 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얘랑 데이터 매칭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13개의 브랜치 6개씩 있는데 얘는 13개의 값이 오니까 어떻게 오냐면 여기는 6개랑 이 6개랑 첫 번째 집에 들려서 13명이 그 혹시 할로윈 기억하시나요? 할로윈에 뭐라 그러죠? 트릿 앤 트릭 이렇게 하나요? 트릿 앤 트릭? 네, 그렇게 하나요? 네. 그걸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6개의 값에 이 첫 번째 집에 방문한 거예요. 13명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해서, 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네요. 도로를 질주해서 첫 번째 집에 들렸던 거죠. 그래서 6명의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짝을 지어서 이제 댄스를 춰야 되는데, 첫 번째 아해는 여기 첫 번째 점이랑 댄스를 추는 거죠. 첫 번째 벡터가 첫 번째 점이랑 만났어요. 두 번째 벡터는 여기서 찾았잖아요. 여기서 찾았는데 첫 번째 집에 두 번째 애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보시면 달라지고 이렇게 3D가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쓱 돌아가는 거. 첫 번째 벡터는 아이는 첫 번째 점이랑, 두 번째 벡터는 원래 여기서 와야 되는데 이 점이랑, 세 번째 벡터는 저기서 이렇게 찾아냈는데 또 이 점이랑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6개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7번째 벡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6번째 1당백 아주머니가 상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째 놈도 8번째 놈도 9번째 놈도 이 아주머니 딱 춤추다가 완전 지치시겠어요. 그래서 돌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데이터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벡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줄은 다 같은 방향으로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 있는 아이들이 도로를 질주해서 각각의 집으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13개의 리스트가 마치 온 것처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중간에 얘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13개의 벡터가 이렇게 그래프트를 해서 하나씩 오던 놈이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6개씩 예쁘게 이렇게 밀린 거죠. 짠, 전체를 보시면 이쪽으로 쓱 하고 다 밀렸네요. 아까처럼 한 방향으로 밀린 게 아니라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커브의 옵셋 방향으로 짠 예쁘게 밀렸던 겁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실수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밀린 이 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점들을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아까랑 비슷하지만 이렇게 밀어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한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밀어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얘를 멋지게 이렇게 슥 위로 이렇게 슥 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밀어주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밀어주냐면 여기 위에 커브도 살짝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여기에서 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쓰고 싶었던 거네요. 여기 6개씩의 점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가져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칸이 6칸이 됐잖아요. 그렇죠? 6개씩. 이 값들이 지금 보시면 6개씩 있어요. 값들을 여기서 쭉 밀어내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만 사실 있어도 되는데 숫자만 필요한 거죠. 아무튼 근데 우리는 각각을 찾아내서 지금은 6개씩의 값들을 찾아냈어요. 0부터 1까지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벡터를 그대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3개의 브랜치에 13개의 브랜치에 듣고 잊어버리세요. 13개의 브랜치에 하나씩의 벡터가, 여기에 벡터가 하나씩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죠. 13개의 브랜치에 다시 6개의 값들, 요 위치마다 옮길 값들을 이렇게 연결해줘서 결과를 보면 13개의 브랜치 6개의 벡터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기 있는 벡터가, 이 벡터 아저씨가 6명의 그 값들을 받아서 자기의 변신을 이렇게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제일 아래는 0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이런 벡터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13개의 브랜치니까 이제 뭘 하면 돼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요즘에 미는 그 구호가 하나 있는데 하나 둘 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하나 둘 짠 하시면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만들었던 이 점들을 이 점이 이 라인을 이렇게 올라갔던 애였죠. 그 점들이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 모양대로. 이 모양 쓱 뒤집어 보면 이게 춤추는 건지 보이시나요? 네. 이 끝점을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옮겨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기나긴 튜닝 좀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쓱 보시면 어떤 점과 벡터를 받았어요. 이 점과 벡터는 여기는 13개의 점과 점이 아니죠. 13개의 점이 아니라 13개의 브랜치에 6개씩 있었던 13 곱하기 6은 네, 78개의 점과 그 다음에 각각의 13개의 벡터를 만들어 와서 둘이 모양이 다르니까 이렇게 그래프트를 통해서 브랜치를 맞춰주고요. 그 브랜치 안에서 각각의 점들을 올릴 값들을 얘가 찾아오는 거죠. 값들을 얘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벡터만큼 쭉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밀어줬을 땐 간단했는데 왜 다 같은 값이니까 그렇죠? 다 다른 값을 주기 위해서 얘를 짠 하고 쓴 거예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점들을 밀어내는데 옆으로도 좀 밀어내보자. 네, 옆으로 밀어내서 곡면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취지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네, 정리하시고요. 오늘 좀 길고 제가 실수했는데 여러분 용서 부탁드리면서 회개하고 주여, 네 여러분 네 회개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네, 좀 이따가 마지막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그레스아프는 사랑이니까요. 네, 해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별로 종착지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멋지게 와이어 디스플레이 정리 한번 해주시고 정리 한번 가시죠. 네,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제 뭘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점으로 그대로 선을 연결하면 되는데 두 방향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 선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냥 멋진 곡선 나왔던 거 이제 이 방향으로 곡선을 쫙 만들어주면 이제 곡면이 딱 되는 거죠. 요 짝대기는 치워버려라. 네, 짝대기는 치워버리고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이게 곡면이 만들어졌고요. 이거 말고 그냥 했던 애, 플립 매트릭스 하지 않고 그냥 했던 애는 짠 하고 가지고 오면 어디 갔나요? 저 위에 가서 한번 붙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짠 하고 만들어주면 얘는 이제 이 방향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점을 슬쩍 지우면 네, 이런 곡면 모델링 그냥 쉽게 됐습니다. 네, 아직은 면은 만들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두 개 만들어서 점 연결해서 이렇게 커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는 네, 우와 멋지다. 네, 저는 멋져요. 네, 만들어졌죠. 이제 정리 좀 하면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슬쩍 내리고요. 내려도 되고 아니면 과감하게 지워주셔도 됩니다. 싹 지워주시고 어차피 이게 다시 쓰면 되니까요. 그쵸? 선만 잘 연결해 주면 되죠. 그리고 쫙 보시니까 얘도 지금 여기서 올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제 보니까 왜? 바닥에 있는 점,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닥에 있는 점과 위에 있는 점을 잘 따시면 되는데 네, 위에 있는 점은 이미 누가 만들었냐면 얘가 이 위에 있는 점들 쭉 만들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점. 그쵸? 그래서 근데 제일 위로 옮길 점은 있어야 되구나. 네, 이 디스턴스는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은 이 점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조금 더 밀어볼게요. 네. 저 친절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있던 점을 네, 아예 구분을 할까요?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를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는 점을 찾아내고 디스턴스를 찾아냈는데, 네. 요거를 보니까 이 점이 그대로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숫자를 슬쩍 지울게요. 네. 정리 한번 가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 앞에 만들었던 이 놈이랑 똑같은 놈입니다. 이 놈이랑 똑같은 놈인데 여기서 점뿐만 아니라 이 벡터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이건 슬쩍 지우고 그룹은 슬쩍 지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슬라이더는 카피를 해봤어야 됐네요. 네. 카피 해왔었군요. 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점 두 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이 커브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 커브로 이렇게 싹
바꿔주시면 첫 번째 그룹이 완성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숫자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요거 그대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그대로 가져가셨는데 이 벡터는 아마 뒤집지 않아도 될 텐데 이건 결과 보면서 확인하시죠. 네. 그 다음에 커브는 그대로 바꿔주시고. 네. 그러면 각각의 그룹에, 네, 또 각각의 그룹에, 또 얘는 하나로 할 거니까 그룹 이거 날릴까요? 그룹 날리고 나머지도 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Add to 그룹 하시고 슬라이더도 포함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빠졌어요? 아까 이 점들을 가지고, 이게 이 원점이 그 점이었잖아요. 네. 점들을 가지고 디스턴스를 구하는 그놈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 점들 여기에 가져갔으니까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이렇게 정리했더니 이 부분을 완전히 대체를 하게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올린 거잖아요. 그대로 들어 올려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점을 아이쿠 하면 하나 둘 이렇게 고음 올라가야되는데 I'm dream. 예. 그래서 이 점을 그대로 들어 올렸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 올리고 싶은 숫자는 여기 있잖아요. distance.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도 대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 바닥에 있는 점은 여기로 갔고요.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짠 하고 옮겨주면 네, 그대로 결과가 완성이 됐죠. 네, 중간에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했을 텐데 그대로 원상 복구가 됐습니다. 이제 윗선과 아랫선의 관계 우리 이제 끝이야. 헤어져. 네, 여기까지야. 나 그동안 노력 많이 했어.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 몰랐니? 네. 네. 여러분 헤어질 때 이런 말 하시면 상처됩니다. 그냥 헤어지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이렇게 해서 이만큼 윗부분 가지고 이렇게 쫙 정리했잖아요. 네.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Ctrl C, Ctrl V 하시면 됩니다. Ctrl C, Ctrl V 쫙 하시면 다 끝났고요. 이제 위에 연결된 애들을 밑으로 연결만 바꿔주면 되죠. 얘는 밑에 점이었던 것 같고요. 얘는 밑에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이 벡터는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해두시고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이 뒤랑 앞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되게 쉬워요. 네, 쉽고요. 지금 보니까 잘 됐네요. 네, 리버스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도 리버스 벡터를 썼는데 네, 그냥 쓰면은 이쪽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곡선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벡터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뭐 나중에 고민하시고요. 이 벡터를 좀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보여드릴까요? 슬쩍.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커브의 Z 방향이랑 이렇게 바뀌는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제 완전히 멋진, 네, 처음과 완전 넘사벽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뭐였어요? 네, 처음에 그냥 이렇게 직선 위로 올렸던 거였어요. 처음에 올렸던 거는, 네, 이거 끄고 볼까요? 처음에 올렸던 거는 그냥 내가 선 잡고 뒤로 올렸는데, 올리다가,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중간에 튜닝이 막 들어갔죠. 튜닝 들어갔더니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처음 생각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처음에 올렸던 애를 간단하죠. 처음에 다시 볼까요? 첫 단계 거리를 잰다. 거리를 재고요. 좀 당겨놓고 볼게요. 거리를 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 올린다. 네,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선을 연결한다 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리를 잰다. 거리를 잰다인데 약간 수식어가 들어갔죠. 그쵸? 거리를 재고 재면서 그 과정에서 뭐 벡터를 좀 찾아낸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얘를 들어 올린다까지 여기 들어 올린다는 똑같이 여기 있네요. 그쵸? 이거 선택하면서 볼까요? 거리를 쟀고요.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거리를 쟀습니다. 이 사이를 연결해서 거리를 쟀고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린다.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들어 올린 애를 여기에 하나 들어갔죠. 네. 들어 올렸던 애를 이제 나눠서 여기까지 똑같네요. 네, 들어 올려서 이 부분 참 들어 올린 애들을 연결해야 되니까 중간에 점들을 찾는 거죠. 중간에 점들을 찾아서 그냥 찾았더니 좀 밍밍한데 옆으로 슬쩍 밀어줘. 이렇게 됐고요. 슬쩍 밀어준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네, 그냥 연결했어요. 여기 똑같잖아요. 그렇죠? 연결하는 것까지는 동일했습니다. 다만 여기가 조금 복잡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를 찾아내서 그 벡터를 가지고 가서 데이터 매칭을 조금 신경 써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연결 개수 구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모양 만든 거 왜 저렇게 복잡한 그래프 맵을 썼는지, 아까 점들이 막 춤추는 거 보셨죠? 이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얘가 이제 저 곡면을 춤추게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하시면 되겠어요. 또 좀 재밌게 하시려면 높이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들어 올린 값을 그냥 Z를 쓰지 마시고, 이건 그냥 숫자니까, 숫자에 불과할 뿐이니까 그냥 적당한 숫자를 이렇게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쿠, 마우스가 튀어 올랐어요. 1.234 이렇게 딱 해주셔서 이 숫자를, 원래 여기 들어가던 숫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걔네들을 그냥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쭉 올라갈 거고 밑으로 내려올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양쪽 비슷하게 하면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숫자를 넣어서, 잘 안 보이시나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넣었는데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칸수도 좀 조절해 주시고, 칸수 조절 기억나시나요? 여기는 이 방향의 칸이 제가 헤어졌는데 전여친한테 집착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또 이쪽 칸은 어디서 조정하나요? 이쪽 칸은 여기서 조정하는 거죠. 이것도 양쪽 비슷하게 갈까요?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는 슬라이더들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동일하게 가실 거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런 곡면 모델링 굉장히 쉽게 가능하다. 그래서 곡면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직을 짜서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튜닝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드린 과제는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여친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전여친 만들어 주시죠. 이제 이 얘기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만드는 거는 이번 과제가 아닙니다. 이번 과제는 이게 아니라 이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은 이것만 신경 쓰시는 겁니다. 저 뒷부분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저랑 같이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만드시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점을 찾아서 거리를 재서 점을 들어 올리고 선을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단계를 세 단계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낙서하듯이 쓱쓱쓱 그려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주변 친구들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제일 쉬운 건 혹시 주변에 초등학생 동생, 조카 이렇게 있으시면 옆집 알기 있으시면 한번 걔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재밌겠는데 라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의 전략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전략으로 여러분들 과제 꼭 올려주시고, 과제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쫙 검토해서 같이 만들어 보는, 여기가 두 번째 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게 만드는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쫙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죠? 뒤에 별거 아니에요. 진짜 점 연결해서 선 연결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뭔지 몰랐던 저런 이상한 점들이 얘로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스타프는 사랑이에요.